IR 코드가 있거든요. 이거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하고 인터내셔널 레지덴셜 코드. 그러니까 주거용 코드가 있고 규정이. 근데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은 전혀 하자 없는 시공 기술 면에서는 하자 없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저 코드 번역해놓은 거를 계속 책으로도 내고 단행본으로도 내고 우리 목수 보수교육도 시켜주고 제가 우리 여기 목수 학교가 한 10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배출된 인원이 한 5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전파가 됐는데 아직도 한 절반 정도는 코드가 뭔지를 몰라. 건축업체가 모르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집이 엉터리 집이 돼요. 개집이. 개집이 왜 되냐면은 개는 추운 데서 잘 사니까 개가 사는 집, 사람 사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전형적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은요. 양평 가평 쪽에 가면은 그 길가 쪽으로 건축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주택업체, 하우징업체들. 근데 지금 양평 가평 그쪽에서요. 춥잖아요. 거기서는 목조주택 그러면은 매매가 안 된대요. 부동산에서. 춥다고 한 소문이 나갖고. 그리고 목조주택이 제대로 지금 굉장히 따뜻한 집인데 왜 추울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술적인 하자가 생겨갖고 그 단열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깨져서 그래요, 단열이. 단열이 깨지면 첫째 뭐가 문제냐면 집에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뭐 따로 공부하시면 되지만 단열이 깨지니까 곰팡이가 새는 거거든요. 냄새가 나요. 목조주택은. 그리고 집이 시공이 제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외벽에 우리가 보통 OSB 쓰거든요. OSB라고 그래갖고 이건 뭐냐면 OSB라고 합판 종류의 합판. 원래 정품 합판을 쓰는데 이게 OSB라고 하여튼 이렇게 막 미국에서 요즘 고급 주택에서는 잘 안 쓰는데 저희 현장에서 이제 OSB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접합된 합판이 있어요. 이게 물에 녹으면은요 풀처럼 이렇게 풀어져요. 외벽에다가 그걸 쓰거든요. 요즘은 우리나라는 OSB를 쓰면 OSB가 좀 멋있어요. 모양이. 습기에 취약해서 그렇지. 가격이 싸요. 합판이 35,000원이면 OSB는 한 2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OSB 많이 쓰는데 저희 현장은 다 저거 써요. 저기 OSB에 저렇게. 저런 식으로 되고. 네. 근데 싼 맛이 쓰는 건데 사실은 집이 좀 저기 습기에 취약해갖고 습기에 취약하면은 습기가 닿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시공상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 겨울철에 그 내부 습기. 우리는 따뜻하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겨울철에 추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파트 살아서 반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 없대요. 외국에 가면 그러니까 겨울철에 내부 습기, 여름철에 외부 습기에 취약한 구조예요. 이게 단독주택은 특히 아파트는 가운데는 이게 밀집돼 있으니까 이게 작장같이 돼 있으니까 좀 덜한데 단독주택은 한 채 한 채가 다 100%가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장마철 습기, 겨울철에 내부 습기 이게 취약해요. 그 습기가 벽체를 침투해 들어가면 OSB가 제일 먼저 녹아버리죠.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하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시공 기술까지 여기서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래서 나무집사랑에서는 이제 좀 가능하면은 구조재도 좀 좋은 거 쓰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중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나무가 철보다 강하다는 거 보셨죠? 동영상. 하중받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학 목재를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합판도 OSB 안 쓰고 방수합판, 요즘은 방수합판을 많이 써요. 그럼 건축비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쓰고도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가 평당 450만 원이라고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공학 목재 쓰고도 방수합판 쓰고도 그러니까 목조주택이니까 주로 나무 기본 골조 자체가 나무잖아요.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상 시공 기술인데, 가격은 그 다음이고, 내가 건축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뭐 돈은 벌어야 되겠지만은, 근데 시공 기술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처럼 여기 오신 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오셨을 텐데, 그거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90% 아파트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시공 기술을 모르니까 내가 집 아무리 잘 짓는다고 설명해줘도 입만 아파요. 설명해도. 그래서 저는 시공 기술이 뭐 필요 없고 그냥 건축 가격, 건축비라고 합시다. 아예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저는 건축비에 대해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만 알고 저한테 집을 짓는데, 건축비를 완벽하게 공개해보려고 건축비가 완전히 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때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건축 원가를 다, 자재비, 임금,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수적인 비용, 뭐 그것까지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야 원가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없어도 저한테 집을 또 맡긴 거고, 그리고 나는 목수들 학교를 만들어갖고 목수들을 조직해갖고 목수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시공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친구들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팀장, 뭐 부팀장, 팀원 되고, 또 여기서 많이 배워갖고, 배운 거는 자기 나름대로 배우는 거지만 밖에 나가서 건축업체도 하고, 지금 좀 많이 나가서 좀 자기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저는 이제 게시판도 그렇고 100%다 공개거든요. 그럼 와서 이 기존의 건축업자들도 나머지 사람 이러고 와서 보고, 요런 시공 기술, 요렇게 하는 게 이 코드가 맞는 거구나. 그런 시공 기술도 많이 좀 보급되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저한테 나머지 사람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건축 원가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자재를 쓰고도 건축 원가가 사실은 거기서 업체 마진이 보통 한 30%, 20%에 30% 내외거든요. 20, 30% 빼면은 저한테는 그냥 건축 원가가 돼요. 그래서 그게 보면 표준 건축비라고, 제가 표준 건축비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이 표준 건축비에서 저는요 30평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이거 10년 동안 제가 원가 다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 보면 건축 원가가 다 나와 있으니까 평당 한 450만 원 정도, 450만 원 정도 되면 올해 기준이요. 올해. 작년에 재작년부터 해갖고 저희 자재 파동이 일어나갖고 나무값이 엄청 비싸졌거든요. 그래갖고 나무값은 한 2배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오른 가격으로 2023년 기준으로 나눠 체결이 있어요. 450만 원이 평당. 450만 원. 이것도 또 요 얘기하면 또 놀랐는데, 부가세 포함해갖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만 실제로 450만 원이면 돼요. 고강목재 쓰고, 강수합판 쓰고, 그리고 3중 유탄 쓰고, 그 3중창 쓰고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모든 자재들이 그 창문도 좀 비싸거든요. 일단 창호에 대해서 내가 단열 섞는, 이게 창호에 대해서 그 단열 섞는 그 원리 작동되는 거 설명해 드릴 텐데, 1등급 3중창, 그리고 창호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거 쓰고도 표준 건축비 450만 원 정도면 돼요. 이 450만 원 일반 하우징 업체가 한 650만 원 정도 수준 할 거야. 그리고요, 건축비 원가는 나는 이 자재 업체들 연락처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공개 안 해도 있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인터넷 찾아보면 원가 다 나와요. 웬만한 데는. 그죠? 근데 이제 그 공부하기가 싫어갖고 안 찾아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찾아보는 수고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려요. 좀 전부 다 공개해드려요. 어쨌든 여기 이 표준건축비에서 마진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남집 사람 업체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익도 포함해갖고 저기 올해부터는 저희 이익금이 뭐냐면, 올해부터는 평당 10만 원이 이익금이거든요. 그냥 아주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보통 시공 기술은 모르지만 하여튼 폐수건축비가 450만 원. 여러분들도 4집 정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업체 이익까지 포함해갖고. 건축비는 그렇다고 그러고, 그 시공 기술에 대해서는, 그건 뭐, 업체 잘 만나야지 뭐. 그 흑팀 얘기하는 거 있죠. 목수 잘 만나야지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재작년부터인가 제가 그래서 아예 그냥 뭐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 AS도 10년으로 막 못 박아놨어요. 하자 보증해주는 것도 10년. 근데 사실은 이거요, 어떻게 보면 영업 기법이에요. 목주택이나 뭐 웬만한 주택은요, 보통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요, 2년. 그게 이제 건축법상 그 보증 기간일 거예요. 근데 왜 2년으로 돼 있냐면은, 보통 아무리 저기 2, 3년이면은요, 집에 모든 하자가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관리거든요. 저는 뭐, 근데 이제 3년, 10년까지 한 건 뭐냐면 10년까지 해준다는 건 집 무너질 때까지 해준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도 10년 넘은 것들 가끔씩 연락은 뭐냐면 물 새는 거. 그리고 뭐, 패킹 같은 게 이제 사가요. 현관문 같은 거. 최근에는 그런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자질구레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해도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건 없더라고 보니까요. 1년에 제가 AS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는 법인이니까 수입 지출 이게 쭉 정리가 되거든요.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그거 거의 안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실리콘 처리해주는 거고, 뭐, 자기부여한 거, 이게 목줄택이니까, 이제 계절이 지나면서 문이 안 맞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외에는, 제가 나눠준 책에 자료가 다 있는데, 그 규정만 어느 정도 지키면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